안녕하세요. 바이오공학부 유용상입니다. 지금 제 사진이 보이시죠? 네. 이번 학기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수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어떤 그, 그, 혹시라도 이제 휴강이 되거나 아니면 그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온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좌에다 올려놔서 다시 공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려고 이번 학기에 이걸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개나 찍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많이 찍어 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수업 중에 다 나가는 부분도 있고 수업 외에 다루는 부분은 최대한 없게끔 한번 해볼 테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기초를 쌓아야 될 때 빠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쌓아야 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어, 보시면 잠시만요. 네. 제가 일단 요 라이노 파일을 키게 되죠. 그럼 라이노 파일을 이렇게 키면요. 라이노가 이렇게 뜹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거랑 좀 다른데요. 왜냐면 전 맥 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맥 버전을 쓰시는 분은 저랑 똑같이 나올 테지만 맥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분명히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제가 수업 중간에는 맥 버전이 아닌 경우를 상정해서 맥 버전이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그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건 어떻게 나오려나? 네. 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고 생각합시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새 모델을 눌러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새 모델을 누르면, 여기에 뭐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여기 나오는구나. 화면이 지금 제게 공유가 됐는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슬롯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슬롯이 이렇게 생겼는지 저도 확신이 안 드는 게 여러분 처음에 세팅을 하면 저랑 좀 다르게 세팅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랑 좀 다를 것 같아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패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저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구성을 보면 이런 것도 없겠죠. 이렇게 탑, 그 다음에 perspective, front, right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에서는 클릭이라고 하는 거를 다 알려드릴게요. 초반이니까. 제가 클릭이라고 하면 왼쪽 클릭을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경우에만 우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우클릭은 우클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누르세요 이러면 좌클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모양이 좀 다르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편한 용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그 커스터마이징을 한 것 기준으로 계속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 커스터마이징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거냐는 여러분 마음대로 설정한 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설정한 것은 내가 원한 것을 여기 어디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긁어다가 이렇게 놨을 때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들이 이렇게 뜨죠? 갖다 대면 뜹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넣을게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넣으면 쏙 들어갔죠? 들어간 거 보이세요? 그래서 라이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일단 아무것도 없는 모는 종이에 제가 우클릭 했습니다. 우클릭 하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이 종이를 우리가 마치 이렇게 잡고 돌리는 듯한 느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퍼스펙티브라서 이게 약간 이 수평, 이 호리젠탈한 수평선을 우리가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 우클릭하고서 하시면 좌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좌클릭은 뭐 이렇게 위치를 설정하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우리가 해보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좌클릭은 설정, 우클릭은 종이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스펙티브의 한정에서는 수평선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드래그 이 마우스에 요 볼 있죠?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화면에 제가 지금 얼굴 앞에 마우스를 갖다 댔는데요. 마우스에 드래그를 해서 확대하면 매그니파이, 축소하면 줌 아웃. 그죠? 그래서 줌인, 줌 아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됐습니다. 그죠? 교수님, 여기 한 칸은 몇을 의미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거를 새로 만들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되죠. 새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 모델 만들려고 딱 클릭을, 어, 아, 템플릿, 여기 최근이 있고 템플릿이 있어요. 윈도우는 이렇게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여기서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작은 개체 밀리미터라는 걸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개체인데 아까 그 모는 종이 한 칸이 1mm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큰 개체 1mm는 큰 개체가 뭐예요? 거기 좀 이따가 보시면 제가 이걸 큰 개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자신은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개체일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 조그만 게 작은 개체일 거예요. 그래서 큰 개체 1mm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칸이 모는 종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확대해서 이 탑을 더블 클릭 왼쪽으로 따닥 누르면 이렇게 왼쪽 두 번 빠르게 따닥 누르면 여기만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럼 확대했을 때 여기에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이 1mm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큰 개체가 밀리미터를 쓰니까 여기는 0.1mm, 100 마이크론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고 싶으신 걸 쓰시면 된다. 다시 닫아볼게요. 그런데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라이너를 키고 템플릿에서 저는 주로 작은 개체 밀리미터, 한 칸이 밀리미터인 거를 씁니다. 교수님 왜 한 칸이 밀리미터인 걸 쓰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저희 학생들,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는 뭐라 그럴까요? 어, 라이노로 디자인을 한 거를 3D 프린터로 뽑아서 섀도우 마스크로 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보면 한번 좀 볼게요. 아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봅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여기서 1mm 예를 들면 내가 그린 거가 수치로 정확하게 돼서 그걸 CAD 파일로 바꿔서 3D 프린터에다 넣어주면 그 상태로 프린트아웃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노를 만들면 요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처음에 해주면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디자인만 할 거다라고 하면 밀리미터로 하시든 센티미터로 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뭐 있죠? 탑에서 더블 클릭하면 탑을 확대할 수 있다. 퍼스펙티브도 더블 클릭하면 퍼스펙티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 왼쪽 위부터 끝에까지를 저희가 배울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배우냐? 네,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다행인 건 여기에 있는 몇 개만 배우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다행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라이노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라이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라이노는 화면이 보일 테니까. 라이노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이 있고요. 면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피. 그래서 이게 이제 적분의 개념, 적분과 미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요. 보세요. 자, 점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점을 또또또또또 해가지고 이으면 선이 됩니다. 선을 쭉 젓가락을 이렇게 계속 옆으로 놓으면 젓가락이 많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면이라고 부르죠? 면을 또 옆으로 쫙 세워보세요. 우리가 A4 용지를 쫙 두께에 있는 상태로 있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개체로 본다면 그거는 부피를 가진 어떠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제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점을 배우면 그 다음에 선을 배울 거고요. 선을 배운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면을 배우고 면을 배운 다음에 면의 적분형인 뭐 부피, 그러니까 볼륨을 가진 면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점선면 부피를 배우면 이게 라이너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라이너 끝 배우면 그 다음에는 아마 2학기 때쯤에는 저희가 대학원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2학기 때쯤에는 아마 이제 면을 튜닝하는 거, 그 다음에 옷을 입히는 기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점, 선, 면, 부피 하고 1학기 동안 라이노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엔 라이노의 이런 특징을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잘 볼게요. 요거 제가 여기 위에 아마 윈도우는 요게 회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쭉 뽑으면 자, 여기 제가 지금 했던 거 있죠. 요것들을 내가 만약에 이걸 여기다 넣기 싫어. 그러면 이 아래 넣고 싶어. 그러면 아래다 넣으세요. 아래다 놓으면 아래 들어갑니다. 아래 넣기 싫어. 그럼 여기에 닭이 점 또 점 4개 들어가 있죠. 왼쪽에. 여기 보여요? 여기. 점 여기 잡아가지고 또 빼.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에 넣고 싶어. 그럼 여기다 넣을래? 여기다 넣을래? 요 위에다 넣을래? 그 다음에 아래다 넣을래? 여기다 넣을래? 네 맘이야. 그럼 여기다 넣어. 그럼 이제 난 여기다 놓고 쓰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갖다 놔서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놓고 쓸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도 우린 이건 통일합시다. 왼쪽에 놓고 쓰는 걸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커맨드, 명령어에다가 예를 들면 뭐 커브, 영어로 커브, 컬브라고 쓰면 여기 명령어가 쭉 떠요. 근데 이게 뭐냐? 자, 교수님, 저는 맥이 아니라서 여기 없어요. 맞아요. 윈도우는 위에 있어요. 윈도우 창에 있어요. 거기다 놓고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커브 합시다. 커브. 이렇게 쓰시면 커브가 딱 떠요. 그러면 커브의 시작을 알려주세요라고 여기 영어 써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왼쪽으로 누르면 커브가 됩니다. 마음대로 눌러보세요. 괜찮아요. 드래그 하시고 또 우클릭 하셔서 이동하시고 또. 자, 우클릭 하셔서 또 우클릭 또는 다 좌클릭이에요. 좌클릭. 교수님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우클릭 눌러보시면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린 이 그림, 이 선이죠. 이 선들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교수님 저는 이게 없어요. 교수님이랑 좀 달라요. 라고 할 텐데 이거는 어디 가냐면 여기 위에 건볼이라고 있어요. 여기 건볼 보이죠? 스마트 트랙 개체 스냅 옆에 건볼이라고 있어요. 건볼도 킵시다. 그래서 건볼을 키는 게 기본 세팅이다. 그럼 건볼은 뭔가요, 교수님? 건볼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건볼은 여기 밭전자 모양의 네 개의 이 직사각형이 있죠. 그다음 그 옆에 이 오브제를 딱 누르면 그 건볼과 이 활성화된 라인이 뜹니다. 그럼 활성화된 라인에 점들도 뜨죠. 교수님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잘 못 그렸어요. 그런데 이건 튜닝하면 안 되나요? 튜닝해도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건볼에서 위로 이동하면 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오른쪽, 분명히 아래로 이동할 때도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건 뭘까요? 요 파란색. 요거는 회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잡고, 자, 건보를 잡아요. 건보를 잡고, 이렇게 파란색을 위에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원하는 대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기본. 자, 내가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옆으로 돌려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90도 단위로 돕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띄고 돌려보세요. 안 돕니다. 그러니까 90도 단위로 안 돕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오브제를 누르고 보통은 90도 단위의 돌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90도 단위로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또 설명을 하지만 자 회전 자 보세요. 건볼은 회전 관련된 걸 할 수 있고요. 쉽게. 이동 관련된 부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전은 제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동도 한번 지금 배웠죠. 그래서 이동할 때, 자, 위, 아래, 옆, 화살표를 이용한다. 그런데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닷전자를 사용한다. 닷전자라고 얘기하니까 좀 근데 밭전. 여러분 한자를 아무리 안 배웠어도 밭전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밭전자를 잡고 클릭하고 이동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오른쪽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 이동. 그 다음 위로 잡고 하면 이동. 근데 교수님 여기 점은 뭐예요? 이건 지금 건드리지 맙시다. 실수로라도 점을 눌러서 이렇게 긁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자, 지금은 점은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스케일 안 배웠죠? 스케일은 뭐냐면, 여기에 이 네모나민들은 괜히 있을까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짜부시켜 보세요. 좌클릭하시고 짜부. 좌클릭하시고 늘려. 너무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제가 MBTI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MBTI가 되게 좋은 건 사람을 이해하는데 되게 좋은 툴이라서 좋아해요. MBTI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좋아한다기보단 이렇게 사람을 빨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MBTI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왜 갑자기 하느냐? 제가 보니까 이 라이노라고 하는 툴은 TJ, 우리 TJ들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알죠? 팩트 기반으로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FP, 필링 기반의, 그 다음에 계획은 없지만 임기응변에 강한 스타일. FP와 TJ 중에 어디 성향에 더 잘 어울리는 툴이냐면 FP 쪽에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접근해야지라고 오버럴한 스케줄은 세워요. 하지만 저도 이제 45 살아보니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중간에 수많은 변수와 그 다음에 그 변수로 인해서 튜닝은 해야 되고 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또 얼러야 되고 다양한 인생의 단계를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저희가 알게 되냐면 요렇게 만들었는데 요게 조금 모자라네? 요렇게 늘려야지. 그 다음에 요건 조금 더 오버되네? 줄여야지. 요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그 TJ들이 잘하는 어떤 룰대로 하면 되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케일 배웠죠? 그 다음에 뭐죠? 로테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동도 배웠어요. 됐죠? 그 다음에 뒤에서 얘기해 주겠지만 이 점들을 하나 잡으면 이 점도 따로 이렇게 튜닝할 수 있어요. 교수님 저기 마음에 안 들어요. 딜리트 누르세요. 그러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늘 수도 있겠네요. 늘 수 있습니다. 늘 수는 있지만 지금은 배우지 않을게요. 그죠? 그래서 처음엔 찍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딜리트 눌러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지운다. 그죠? 굉장히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TJ가 되고 있는데 제 FP인 대학 때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의 성향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볼에 대해서는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거는 자,
아까 얘기한 점선 면 중에 점을 기반으로 선이 됐고 선을 기반으로 면이 됐잖아요. 근데 우린 점선을 배운 거예요. 점들을 찍어서 그들의 pathway에 에버리지 값들을 각각 어떻게 선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 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들이 어떠한 커브를 만들겠죠. 이 커브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커브라고 합니다. 이 커브는 선에 해당되고 우리는 점을 배우기 전에 선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튜닝하는 건볼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배워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아주 기초 중에 여기까지 일단 배우고 점까지 배웁시다. 네. 그래서 지금 얘가 그렸어요. 그린 상태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탑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돌아갑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드래그 하고, 우클릭하고, 이렇게 위아래 해서 가운데 놓는 거 하시려고 알려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퍼스펙티브에서는 드래그,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 프론트 가봅시다. 자, 여러분, 프론트와 라이트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내가 탑뷰로 그렸을 때 커브를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나서 그걸 앞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걸 오른쪽에서 봤을 때,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 네 개의 툴 중에 뭐를 제일 많이 튜닝할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탑을 제일 많이 건드릴 거예요. 근데 매번 탑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툴을 다루다 보면, 제대로 했나? 라고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를 가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라인 보여요? 라인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요 가운데에다가 하나 잡고 이렇게 잡고 네 개를 한꺼번에 이동도 되는데 이거 안 되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탑을 좀 많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탑을 좀 확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배워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리트 누를게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 여러분, 제가 좌클릭하고 이렇게 긁으면 뭐라 그랬어요? 면적을 뭐? 커버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면적을 커버하는데, 교수님, 저 왼쪽으로 이렇게 긁었는데, 지금은 되네. 이렇게 긁으면 안 되네. 이렇게 긁으면 되네. 자, 눈치 빠른 사람 이해했을까요? 자, 왼쪽으로 커버해서 제가 설정한 면이 내가 타겟하는 오브제를 풀리 커버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 타겟한 거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셀렉트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파셜리 하면 그걸 못 잡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서둘지 마세요. 자, 예시로 제가 이렇게 점 하나, 점 하나, 점 하나를 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봐 제가 자주 쓰는 이걸 여기다 놓을게요. 자, 요거는 빨간색에 보내고, 자, 요거 클릭하시고, 요거는 보라색으로 보내고, 다른 윈도우에 보내는 거를 할 건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 필요 없어요. 자, 보시면, 자, 요거 봅시다.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긁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커버했을 때 제가 아직 좌클릭을 안 뗐거든요. 좌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자, question. 우리가 만약에 이 중에 내가 좌클릭해서 순간 클릭을 떼는 순간 fully 커버되는 존은 뭘까요? 원 세 개 중에 보라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라색만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커버해서 요번엔 이렇게 커버할게요. 그러면 풀리 커버되는 게 레드하고 퍼플이죠.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면 세 개만 풀리 커버하고 싶으면 이렇게 커버하면 되겠네요. 맞죠? 만약에 이 두 개만 커버하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이너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아껴주거든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랑 이제 근무 수당이랑 시간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엑스퍼트급이 있고 비기너급이 있고 인터미디엇급이 있는데 다 시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페이먼트가 전형적으로 시간에 디펜던트한 게 이제 변호사인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어서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선임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책임 변호사 이렇게 있는데, 변호사들이 연차마다 시급 가격이 다르고요. 파트너 변호사의 한 시간의 일을 선임 변호사 5명, 그러니까 5시간이 비슷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각각 똑같습니다. 엑스퍼트는 1시간에 그릴 수 있는 걸 비기너는 50시간이 걸려서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석사 연구생이 10시간 투자한 거랑 박사 연구생이 1시간 투자한 거, 그리고 박사 연구생 중에서도 4년 차는 30분이면 될 일을 1년 차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커버할 때 fully 커버된 영역에 해당돼서만 내가 든다. 만약에 이걸 다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커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trl A를 누를 수도 있죠. 그죠? Ctrl A 눌러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Ctrl A를 누른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있죠? 어, Ctrl A면 Ctrl C, Ctrl V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요거 하나 잡고 가서 클릭합니다. 잡고 Ctrl C 하고 Ctrl V 했어요. 그랬더니 변화 없네 라고 생각하고 여기 가서 눌러보면 갑자기 다른 거를 눌러보면 그냥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이걸 누르면 두 개가 나옵니다. 왜 두 개가 나올까요? 맞아요. 이건 복사가 된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잡습니다. 그럼 하나를 잡고 옆으로 끌면 두 개가 겹쳤는데 하나를 뺄 수 있죠.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 근거가 됩니다. 왜 우리가 뭐죠? 복붙을 해서 두 개인 객체가 있으면 나중에 이거를 어떤 튜닝을 할 때 한 개만 튜닝을 하고 싶은데 두 개가 다 되면 이제 또 새로운 그 오류를 발생해요. 우리가 C++ 언어 코딩할 때 계속 오류 잡아내는 거 하잖아요. 버깅. 그거랑 똑같이 이것도 그런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우고. 그죠? 자, 그러면 좌클릭의 레인지 설정에 따라서 커버하는 혹은 셀렉션하는 오브제가 달라진다는 걸 제가 가리켰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클릭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클릭은 조금 달라요. 우클릭은 어떠한 패스웨이든 내가 지나가는데 조금이라도 파셜리 커버되면 그거 다 셀렉 해줄게 라고 하는 이 룰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디자이너입니다. 매번 이렇게 왼쪽으로 다 긁기가 귀찮아.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클릭해. 이렇게 살짝 하면 요걸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긁었는데 빨간색도 조금 커버해. 그러면 어떻게 잡혀? 이렇게 잡히겠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보라색 조금 잡고 녹색 조금 파셜리 잡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해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선면에 커버하고 우클릭해서 드래그하고 오브제 잡고 그 다음에 잡았을 때 이동하는 건볼 이렇게까지 배워보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